내가 9개를 갖고 당신이 1개를 갖는 것, 이게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최소한 2개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순간 당신은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당한 권리가 어떻게 탐욕으로 둔갑하는지 그 세련된 프레임의 기술을 차갑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 노동자 이기주의 발언의 진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사장은 수십억 성과금을 받고 주주들은 배당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당한 성과 분배를 요구하자 국가 최고 권력자가 TV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기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발언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직전에 나온 발언으로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언이 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는지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발언 시점이 특검법 논란 절정기였습니다. 사법 관련 논란이 연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때 갑자기 노동계를 향해 강경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치학에서 갈라치기 전략이란 내부 위기 시 외부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리는 전술을 말합니다. 이미 여론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국민 69.3%가 삼성 파업에 부정적이었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다른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경제 숫자를 보십시오. 대기업 영업이익 사상 최대에도 실제 임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칩니다. 성과를 함께 만든 노동자의 정당한 분배 요구를 과도한 요구로 규정하는 데 논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금을 요구했는데 이는 40조 원 규모입니다. 함께 만든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요구를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질문입니다. 노동 가치 편의 논란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헌법입니다.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개인 노동자가 대기업 앞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 과도한 요구 프레임은 이 헌법적 기본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합니다. 대통령 발언은 단순 언어가 아니라 검찰, 행정부의 노조 대응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비판입니다. 헌법 보장 권리를 현실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노사 갈등 조정자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공격해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우리 아닌 LG를 보고 한 말이라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노동계는 대화 태흡을 대신 공개 비난을 선택한 것에 강한 불신을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 가동보다 일방적 압박을 택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입니다. 노정 관계가 동반자에서 적대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5번째, 청년 현실입니다. 강성 노조를 잡아
청년이 살겠다는 명분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청년 비정규직 40%, 플랫폼 노동자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실제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 정규직과 청년 비정규직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노 갈등을 조장하며 구조적 고용 문제 해결책은 가리는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청년을 위한 실질 정책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본질은 법치와 정치의 구분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은 단호한 논리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법치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리더로서의 정책적 설득 대신 낙인 찍기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노제 요구가 과도하다면 법과 원칙으로 교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워 분야를 조정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법치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도 모두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발언이 단순 노조 비판이 아니라 다층적 전략이라는 비판의 핵심입니다. 함께 만든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 권력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